안녕하세요. 원더풀 월드입니다. 한유리라고 하는 인물은 미지의 인물입니다. 한유리 분량이 나오지를 아직 않는데요. 저는 한유리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암실에 들어간 선율이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라고 적힌 수연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펼쳐져 있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진을 잘 들여다보면 출소와는 2023년에 수연이 찍혀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형제와 수연의 사진도 찍혀 있죠. 드라마상에서 감옥을 그렇게 드나들었던 인물은 선율 정도이고요. 택배 기사가 들고 있었던 전화기와 또 선율의 전화기도 같은 전화기였었죠. 아무튼 출소하는 장면을 찍었던 게 선율이 맞다면 그날 선율이 오토바이를 타고 수연의 버스를 가로질러 갔었던 건 처음부터 의도됐던 거죠. 문제는 무덤입니다. 선율의 무덤이 건우의 무덤과 겹치죠. 옛날 친어머니라고 보이는 풍양조 씨가 죽었다고 하기에도 이게 너무 우연히 우연스럽습니다. 무덤에 간 게 오래됐다는 건데 그 옆에 건우가 묻혔다는 것이 좀 어색하죠. 어쩌면 이건 정말 그냥 누군가의 무덤,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선율의 접근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양조 씨의 무덤은 그냥 선율과 상관없는 무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가 트랩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사진판을 보면 암실에서 두 개로 구성됐습니다. 가운데 살인자라고 적힌 사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물도 그리고 그 옆에 날짜만 적힌 참고 사진 같은 수연 사진들이죠. 한유리가 뮤즈 대표로 적혀 있고 시어머니와 최근에 밥을 먹으면서 당했던 모욕을 당한 현장 사진도 있습니다. 방송국 국장으로 수연과 다시 만나게 된 조금 변화된 수호의 모습도 보이죠. 시점으로 보면 최근이고 모두가 진웅이 죽고 난 이후에 사진들입니다. 그 네트워크는 살인자라는 감정이 담긴 주변 인물들이라는 게 맞죠. 그런데 암실에 있는 사진 중에 특이한 사진이 한 장 있죠. 수연이 건우와 다정하게 정원에서 놀고 있는 사진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죠. 2015년입니다. 6월 13일. 건우가 사고를 당하기 1년 전입니다. 다른 사진들은 이름이랑 직함이 적혀 있는데 이 사진과 출소날 사진은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다는 건 그때를 기억해야 하고 뭔가 잊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출소날 수연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연을 가장해서 무덤에서 수연을 만난 거고요. 그런데 건우와 수연이 찍힌 사진에도 날짜가 적혀 있는 겁니다. 2015년입니다. 건우가 사고를 당하기 1년 전 사진이라는 얘긴데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도 2017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진의 배경은 수연의 정원입니다. 건우의 텐트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 뒤에 건물들이 일치하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 찍었냐는 거죠. 그렇게 멀게 보이지도 않고 위에서 찍은 것도 아닙니다. 거의 수평으로 찍혔죠. 수연의 집은 다른 집보다 상대적으로 또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도 계단을 올라가야 정원이죠. 근처에서 수평으로 찍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 건너편에서 망원 렌즈로 찍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과한 설정일 것 같고요. 앞에서 누군가가 찍었다면 건우나 수연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사람,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같이 캠핑하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찍었습니다.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해금이 아들 희재가 건우랑 공놀이를 종종 해서 잘한다고 했으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수연과 해금이 그렇게까지 친분이 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수연이 출소 후에 정원에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죠. 바로 한유리입니다. 한유리는 수연과 가족같이 지냈죠. 한유리가 같이 어울리며 사진도 찍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한유리는 건우가 들고 있었을 패드 컴퓨터에도 찍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잖아요. 한유리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손찌검에 시달렸다고 하죠. 부모가 없을 때 수연과 엄마가 한유리를 잘 대했다고 나옵니다. 부모에게 맞고 자라며 어렵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장에서는 수연의 비서로 워크홀릭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수연이 출소 후에 유리는 상당한 변화가 생깁니다. 청담동 뮤즈샵의 주인이 됩니다. 게다가 상당한 커리우먼으로 설정됐습니다. 수연도 못 본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수연의 비서로 워크홀릭이었던 한유리가 패션 쪽에 상당한 커리우먼이 됐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현재 오기까지 가장 강렬했던 의미심장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변신한 한유리가 등장한 첫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의 신발을 잡고 카메라가 올라가죠. 처음 샷이 아주 새빨간 구두였습니다. 옷은 흰색이었고요. 모델 촬영을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조명기사가 지금 조명도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유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새드 콜렉션이잖아요 라고 합니다. 비운과 슬픔, 그런 주제를 가진 콜렉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이트 골드가 로즈 골드처럼 보이면 되겠어요 라고 조명기사에게 말을 합니다. 슬픔이 컨셉인데 순수한 화이트가 너무 화려하게 보이면 이상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이겠죠. 너무 화려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함께 카메라가 처음 잡았던 유리의 장면은 새빨간 구두였습니다. 로즈 골드보다 더 강렬한 레드 로즈 색깔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화이트죠. 저는 이게 유리의 욕망으로 보이더라고요. 순수해 보이는 화이트지만 그 화이트 속에 숨겨진 레드 로즈의 욕망을 심고 있다는 걸 은유한 거죠. 이 드라마는 사실 정말 새드 컬렉션인데 말이죠. 유리는 부모에게 맞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마저 죽게 되면서 수연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았던 거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고 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느냐고 합니다. 상당히 선의의 고마움이기도 하지만 살짝 각을 달리해서 보면 늘 화려한 수연과 수호가 곁에 있었던 거죠. 유리와 수호는 단순히 아는 정도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늘 수호씨라는 호칭을 사용했고요. 게다가 해금이와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됐을 때 집 앞에서 수호와 유리가 다투던 장면도 일반적이지는 않죠. 많은 사람 앞에서 잘 살겠다고 맹세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을 떠나 수연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앞집 여자랑 어떻게 바람이 날 수 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럴 거면 미국에서 왜 돌아왔냐는 말도 합니다. 두 사람은 분명 미국 출장과 특파원으로 함께 있었을 확률이 많으니까요. 수호가 돌아온다는 걸 수연에게 이야기할 때도 유리는 조심스러워했죠. 수호는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호가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신경질적으로 유리에게 얘기하던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수호는 수연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온 거고요. 자, 2015년에 찍힌 사진이 유리가 찍은 사진이고 그게 선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유리는 왜 찍었던 걸까요? 찍을 이유라는 게 사실 수호밖에 없죠. 그때 수호는 김준과 각을 세우다가 보도국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또 날짜가 특정됐다라고 하는 건 그날 어떤 일이 진행되려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율은 왜 건우가 죽기 전에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리와 선율은 어떤 연관점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한유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넨 걸 넘겨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유리와 선율이 만나는 장면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고편에는 두 사람이 스쳐가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전체 티저에서 이걸 굳이 넣었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이때 선율을 보면 풋풋해 보입니다. 유리와 선율은 그전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연관성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5년에 사진을 찍은 게 유리고 그 사진을 선율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이때 유리는 이미 수호와 부적절한 관계고 이걸 수호를 타겟팅하고 있는 김준의 레이더에도 잡혔던 거라면, 그리고 지금의 청담동 샵에 잘 나가는 커리우먼이 된 것도 그에 따른 어떤 대가였다라고 하면 유리는 이 비극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풋풋했던 어린 선율은 우연찮게 개입된 이 일에서 2016년 권지훈과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워낙 드러날 서사들과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스토리들이 튀어나오게 될지가 아무튼 기다려집니다. 휴머니즘으로 다룰 서사가 많겠구나 했는데 아직은 추리극 놀이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